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이후 단백질 섭취가 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희 이웃 박영철 아저씨 이야기인데요. 65세이신 분이에요. 작년에 갑자기 몸이 자꾸 무겁고 힘들다고 하시더니 계단 오르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그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근육 소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 혹시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좋은 단백질을 올바르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저씨께서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현미밥, 나물 반찬 위주의 식단이 문제였던 거예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고기는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거의 안 먹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 들면 고기 끊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못 먹는다. 오늘은 이런 잘못된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드릴 예정이에요. 50대 이후 단백질 섭취가 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깜짝 놀라실 내용이 있어요. 한우 마블링이 많은 고기가 왜 건강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좋은 고기는 어떤 건지 정말 의외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정말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단백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근육?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세포 호르몬, 심지어는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건축 재료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단백질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5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흡수 능력도 줄고 근육을 만드는 속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덜 흡수되고 더 빠르게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0.8%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50대가 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이에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 들기가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낙상 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이 부족하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 치유에도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본인이 단백질 부족인 것을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그게 바로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단백질 부족 현상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김말순 할머니 경우를 보면요, 73세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단백질 섭취를 늘리신 후로는 감기도 안 걸리시고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한국영양학회에서는 5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 체중 1kg당 약 11.2g의 단백질을 매일 드시라고 권장해요. 어려운 말이네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달걀 한 개는 약 6g이에요. 닭 가슴살 100g은 약 23g이고요. 두부 반모는 약 9g이에요. 우유 한 컵 200ml는 약 8g이에요. 고등어 한 토막 80g은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뭘 먹었는지 계산해 볼까요? 오늘 드신 단백질 양을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드셨다면 6g, 점심에 불고기 100g 정도 드셨다면 단백질 20g 추가이고요. 저녁에 두부찌개에 두부 반모 들어갔다면 9g이에요. 이렇게 해도 35g 밖에 안 돼요. 권장량 60g에 한참 모자라죠. 실제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40%가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적게 드시고 있어요. 나는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드신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육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몸에 안 좋다던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고기 중에도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거든요. 좋은 고기는 닭 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소고기 홍두깨살 같은 부위예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지방은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고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고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우 마블링이 많은 고기예요. 특히 1-2+ 등급 같은 고기 말이에요. 마블링이 좋은 거 아닌가요? 비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건강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마블링이라는 건 결국 기름줄이에요. 보기엔 맛있어 보이고 실제로도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지만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요. 더 큰 문제는 이 마블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예요. 대부분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인위적으로 만든 지방이에요. 소는 원래 풀을 먹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료용 옥수수를 먹이면 살이 빨리 찌고 마블링이 생겨요. 하지만 이런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오메가6는 인체의 필수적인 지방산이지만 과도한 섭취 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비만 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호주산 풀 먹인 소고기, 바로 그래스페드 비프를 추천해요. 풀만 먹고 자란 소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호주산 소고기 중에는 처음엔 풀을 먹이다가 마지막 3개월에서 6개월을 옥수수 사료로 키운 것이 대부분이에요. 겉으로는 호주산 천연 소고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그래스페드가 아닌 거죠. 진짜 풀 먹인 소고기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전문 유기농 매장에서 사야 해요. 올바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닭고기는 어떤가요? 닭고기도 좋아요. 특히 닭 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서 50대 이상 중장년 분들께 정말 좋아요. 하지만 닭고기도 사육 방식이 중요해요. 같은 닭고기도 사육 방식에 따라서 영양소가 달라지거든요. 계란은 난각번호 1번 계란을 꼭 기억하세요. 닭고기를 고를 때에는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무항생제 닭고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생선 이야기예요. 생선은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정말 좋아요. 고등어, 연어, 꽁치,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고등어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고등어 한 토막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저희 동네 이순옥 할머니께서 매일 생선 한 토막씩 드시는데 감기도 잘 안 걸리시고 피부도 좋으시고요. 아주 건강하세요. 항상 매일 먹는 생선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선에 중금속이 많다던데 생선에 들어있다는 중금속 많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크기가 작은 생선일수록 중금속 함량이 적어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참치나 상어 같은 큰 생선은 중금속이 많을 수 있으니 너무 자주 드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해요. 튀기지 말고 구이나 찜으로 드세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거든요. 고기나 생선을 잘 못 먹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도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두부, 콩, 두유가 대표적이죠. 두부 한 모에는 약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최근에는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외국 콩들도 인기가 많아요. 이런 콩들은 단백질 함량이 정말 높아요. 하지만 외국산 콩은 대부분이 GMO라서 유전자 조작 콩으로 안 먹는 게 좋아요. GMO 아닌 콩으로 잘 골라서 드셔야 해요. 김채연 할머니는 고기를 잘 못 드시는데 자주 두부찌개 해 드시고 콩 삶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근육량이 잘 유지되고 계세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아미노산 구성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콩 먹으면 가스가 차는데 그런 분들은 두부나 두유로 드세요. 발효시킨 제품은 소화가 더 잘 돼요. 유제품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저지방 우유 한 컵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플레인 요거트, 치즈도 단백질이 풍부하죠.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아요.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픈데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유당 우유를 드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치즈나 요거트는 유당 함량이 적어서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뭘 먹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단백질은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드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나머지는 그냥 배설되거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와 곁들여서 드세요. 밥이랑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산책이나 근력 운동을 하신 후에 우유 한 컵이나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근육량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식욕이 없어서 충분히 먹는 게 힘들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60대가 넘으면 식욕이 줄거나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으로만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WPI, 즉 유청 단백질 분리형 제품은 소화가 빠르고 흡수가 잘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께 좋아요. 콩 단백질 기반 제품은 식물성이라 속이 편하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께 좋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 함량이 낮고 인공첨가물이 없는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모든 제품은 구매하시기 전에 뒷면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및 함량을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기본은 음식으로 드시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채우세요. 지난주에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는 75세인데 고기를 잘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두부, 생선, 달걀부터 시작해보세요. 소화가 쉬운 것부터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또 다른 분은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에 안 좋다던데 하고 걱정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적정량을 드시면 문제없어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여러분, 단백질 섭취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좋은 품질의 단백질 선택, 운동과 함께 하면 더 효과적.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시길 바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라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식사 팁이나 궁금한 점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